자기 컴퓨터가 느리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몰라,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키고 느리고 회사에서 사줬으니까 안 되는데요 하면, 이게 우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뭐 전산팀이 따로 있거나, 그 뭐 대기업은 전산팀에 컴퓨터 안 되는데 하면 와가지고 되게 간단한 건데 해주고, 그 뭐 그게 좀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은 우리 스스로 사실 알아야지, 뭐 누가 전산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그게 답답하고, 막 그 속도라는 거 뭐 막 렉 걸린다고 하는 뭔가 해서 막 나도 이제 공부를 조금 했던 거를 공유하려고. 컴퓨터는 이제 시스템인데, 시스템의 정의는 입력, 출력, 뭘 입력하면 사전에 정해진 어떤 연산을 통해서 뭐를 출력해 주는 거를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은 입력값이 있어야 되고 출력값이 있어야 되는, 그게 대표적으로 컴퓨터지. 이제 컴퓨터인데 입력은 키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가 있고, 뭐 이런 영상 기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출력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고, 오디오가 있고. 뭐 우리가 이것까지는 너무나 이제 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컴퓨터라는 게, 요거는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디지털 신호는 01, 01, 이거 이진법 들어봤지? 우리는 10진법을 쓰잖아. 1에서 9까지, 그 다음 10 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10진법을 쓰는데, 기계어는, 이 디지털 언어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우린 전혀 없고, 그냥 뭔가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입력한 뭔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뭐 기장 업무를 비춰보면, 프로그램은 이제 시스템에 얹어진 하나의 우리가 어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존이랑 세무사랑을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도 켜놓고 있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값이든 우리가 입력하면 우리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0101, 이 기계 디지털 언어로 변환돼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연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지정한 값을 출력해서 결국은 디스플레이로도 보여주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다. 이제 요정 구조만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업무할 때 조금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우리가 잘 사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보면 CPU가 있지? 이게 이제 중앙 연산 뭐 처리 장치인가? 그리고 램이 있고, 그 다음에 CPU 램, HDD, SDD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다음 그래픽 카드. 그 외적인 뭐 전원 같은 거는 이제 이걸 움직이는 부수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스펙이, 컴퓨터 스펙을 따질 때 이걸 따지거든. 이게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는 거고,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저장 기억 뭐지? 하여튼 그건 뭐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우리 정확한 표현은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게 있거든. 근데 우리 보통 인텔, 우리 컴퓨터 보면 i 뭐 3, 5, 7, 9, 이게 막 업그레이드 되면 되게 빠를 것 같고, 당연히 빠르겠지. 근데 뭐가 빠르냐면 연산이 빠른 거야, 연산. 그리고 이 램은 뭐냐면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막 시켜 놓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모르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도를,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좀 빠르게 좀 튜닝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나는 이런 목적의 컴퓨터를 사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공부한 걸 알려주는 게, 나는 CPU만 좋으면 될 줄 알아서 처음에 CPU 뭐 최신 막 인텔 i7 정도 되면 막 노트북 같은 거 메이커 200만 원이 당연히 훌쩍 넘어가고, 근데 그러면 될 줄 알아서 예전에 막 이렇게 5 몇 년 전에 샀는데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막 쳐다보니까
컴퓨터 구동하는 방법을 몰랐지. 이게 도서관이고, 도서관은 HDD야. 하드디스크, SDD. 이거는 뭐, 이 입력 방식, 이거는 이제 메모리 칩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레코드판 같은 거, 그게 안에 있는 뭐 방식의 차이인데, 어쨌든 저장을 하는. 그러면 도서관에 책들이 수만 권이 있잖아. 이 책은 도서관 문 닫아도 책이 있는 한 계속 꺼내 볼 수 있잖아. 그런 게 HDD, SDD. 그러니까 저장 장치. 저장 장치가 이제 도서관으로 치면 그 도서관이고 책을 보관하는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파일이겠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전원을 꺼도 항상 여기 있잖아. 키면 다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듯이. 근데 요거는 하드디스크인데, 우리 실제로 업무를 딱 켜서 우리 더존을 딱 키면 더존 데이터가 저 서버에 이렇게 파일화되고, 이 파일은 기계어로 뭔가 변환된 게 있는데, 여기를 바로 도서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뭐 그런 개념 없을 땐 몰랐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를 딱 키면 이 램이라는 공간에, 램이 어떻게 보면 책상이야. 큰 책상에 내가 꺼내올 파일들을, 원본을 꺼내오는 게 아니고, 도서관으로 치면 책을 갖고 오면 그 원본 자체잖아. 찢어버리면 찢어지잖아. 그게 아니고 이 파일의 복사본을 떨어뜨려서, 그럼 떨어뜨려서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그걸 잠시 불러와서 램의 책상에 이제 펼치는 방식이야. 그러면 책이 이렇게 펼치면 나는 그 책을 이렇게, 그건 뭐 낙서한도 되는 책이라고 하면 줄도 긋고 체크도 하고, 그리고 이 램의 거를 저장을 누르면 원래는 A였는데 A-의 내용들이 막 이제 업로드 된 내용이 여기 원본으로 이제 다시 합쳐져서 실제 A-가 되면 컴퓨터를 껴도 이제 그 내용이 변한 그런 방식이거든. 근데 컴퓨터를 끄면 램은 다 날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워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팍 그냥 전원이 나갔어. 그러면 원래 원본을 꺼내왔으면 원본도 잘못돼 있었겠지. 근데 다시 들어가 보면 수정하던 게 날라갔지, 그 원본은 그대로 있잖아. 그 말이 곧 우리는 원본을 직접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책상 위로 불러와서 책을 잠깐 복사본을 떠온 다음에 여기서 변환해서 업로드 다시 시키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여기 거는 계속 살아있고, 전원 꺼지면 이거는 임시로 작업용 책상이기 때문에 전원이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식이고, 근데 이 책이 수학 문제집이야. 그럼 수학 문제집은 연산을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상이 넓은데 수학 문제집은 요거 하나야. 그럼 요거 하나는 책상이 이제 빈 공간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다른 책도 펼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연산을 빨리 하는 거는 CPU의 몫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보통 나도 CPU가 사양이 높으면 되게 빠를 줄 알았는데, 맞는 말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자, 그럼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느냐 했을 땐 더존이나 세무사랑은 사칙 연산 외에 거의 없거든. 우리 아시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거 사실은 되게 가벼운, 무겁지 않은 프로그램. 다만 정보들은 용량이 클 수는 있지. 근데 사실 연산하는 거는 i7도 아니고 펜티엄으로도 난 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책상의 크기, 작업장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더존을 켜놓고, 더존이라는 걸 켜놓고, 그 다음에 세무사랑 켜놓고, 그 다음에 홈택스 켜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CPU도 잡아먹지만 이 램에 이제 우리 작업용 매대의 공간이 8기가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모든 데이터는 잠시 불러오는 거라고. 잠시 불러와서 작업장에 펼치는데 책상이 꽉 차면 이제 넣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보통 우리 같은 사무직 컴퓨터는 이 램이 용량이 큰 게 속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양을 볼 때 기본 보통 요즘 8메가거든? 8기가?
근데 지금 아마 내가 그때 16기가로 막 했을 것 같아. 16기가면 충분하고, 이 뭐 CPU는 어느 게 충분할지 모르는데, 뭐 579, 하여튼 이건 남아 돌고, 나중에 성능 체크하는 것도 보겠지만. SDD는 그냥 도서관의 면적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아서 책 많이 하는 거, 그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알고.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우리 주문할 때 보통 그래픽 카드를 뭐 엔비디아인가? 그런 거 따로 주문, 지포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따로 대부분 주문 안 해. 원래 인텔 안에 있는 기본형 그래픽 카드로도 우리가 보는 모든 화면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미치는 거는 이제 포토샵 같은 거, 게임 이런 거 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기본형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무용은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구조라서 우리는 이 램이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개 켜놓고 하지, 이 하나가 정말 막 연산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다루는 직종은 아니어서 이 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불러와서 램이라는 저장 공간에 펼쳐가지고 작업을 하고, 깊게 들어가는 연산이 아니다 보니 이 램의 용량 자체가 사실은 10개 띄워놔도 충분한 공간이면 10개가 다 돌아가는 것이고, 이 램 자체가 작으면 아무리 이게 빠르더라도 책상이 이미 꽉 차버렸으면 3개 띄우면 램에서 이미 튕겨져 나가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업무와는 관련 없는 건데, 이거는 아까는 이제 램이 중요하구나, 결론은 뭐 말은 조금 길게 했지만 램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인터넷,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인터넷이고, 여기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든. 네이버를 예를 들면,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이 클라이언트 PC에 네이버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없으면 나도 이제 직접 그 네이버 서버에 우리가 쭉 뭔가 전자적으로 들어가서 고안해서 작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면 네이버가 잘게 쪼개진 정보를 쭉 밀어가지고 램에 떨어뜨려줘. 램에 딱 떨어뜨려주면 그게 우리 눈에는 네이버 화면이 딱 나오고, 아이디 비번을 딱 누르면 다시 아이디 비번을 가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된 상태에 또 뭔가 정보를 쭉 떨어뜨려 주고,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우리가 접속했다는 의미가 네이버 서버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결의 통로를 쫙 만들어 준 게 접속. 그리고 우리가 무슨 키를 넣어서 화면이 바뀌는 게 네이버의 서버에 있는 걸 직접 바꿔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신호에 맞게 보내준 화면을 우리 작업 책상이 램에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를 하면 업무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조금 이해도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클라우드는 아니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서버에 연결하잖아. 이게 더존이고, 우리 서버 PC, 이건 사실은 우리 한 네트워크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거 역시 우리가 저 컴퓨터로 가서 정보를 결과론적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 딱 하면 그 정보를 우리가 선택한 정보만 우리 램 PC로 저 서버에서 보내줘서 램 공간에 딱 펼쳐놓고, 우리는 우리 각자 컴퓨터 램에 있는 정보를 보고 그거를 수정해서 이제 저장키가 있으면 저장하고, 자동 저장이 돼도 그걸 하면 그게 다시 저쪽 서버로 가서 그게 바뀌는 거지, 저 서버를 직접 바꾸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컴퓨터 이제 속도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램이나 이 HDD, SDD보다는 이 램이나, 결국 램하고 CPU를 우리는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보가 개념적으로 설명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찌꺼기가 남고 그러거든. 뭐 우리가 흔히 용어는 들어봤겠죠. 액티브 X.
뭐 시작 프로그램에 그 뭐가 추가되고 뭐 설치하세요 하면 설치라는 게 자체가 이 환경을 뭔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뭐가 남지? 마치 오프라인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전등을 하나 달려고 선을 막 끌고 왔어. 그래서 예쁜 전구를 달았다가 아, 나 이제 이 전구 안 쓸래 해서 전구는 버렸어. 그럼 여기 불을 켤 리는 없는데 전선줄이 그대로 여기에서 요 소켓까지는 떼지 않는 이상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우리 PC인데. 근데 그거를 자꾸 예쁜 전구를 달려고 막 전기선 작업해주면 여기 전기선, 필요 없는 전기선들이 막 있을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보를 왔다 갔다 하려고 우리 컴퓨터 램과 CPU를 막 건드렸는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쓸모가 없어서 다 삭제하더라도 여기에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PC가 이제 쓸데없는, 왜냐하면 아까 CPU랑 램이 작업장과 연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여기에 시간 소요가 되면 다른 것 할 때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가끔씩 보지. 혹시 이거 처음 본 사람? 진짜? 컴퓨터 하는 사람 여기에 컨트롤 알트 델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내 PC에 모든 아까 CPU, 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HDD 하여튼 그런 거를 점검해 주는 거거든. 지금 내 PC에는 지금 프로세스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 엄청 많지. 근데 보면은 CPU가 12% 소요되고 메모리가 19%, 뭐 이거 GPU가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이거 사실 쓰지도 않는 거고 사실은 큰 로딩이 지금 안 걸린 상태지. 이제 성능을 가보면 CPU가 아까 연산, 지금은 뭐 내가 켜놓은 게 뭐 이메일 정도 있으니까 그거랑 기본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 정도 연산하니까 뭐 100 중에 4%안 쓰는데 메모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 내가 지금 메모리가 31기가짜리거든. 되게 메모리가 엄청 고사양이지, 메모리만 보면. 왜냐면 내가 저걸 유튜브에서 배우고 나서 야, 메모리가 속도에 키구나 해서 이 메모리는 되게 센 걸 해봤지. 나는 이제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는 지금 6기가가 쓰고 있는데 만약에 8기가짜리 하면 거의 80%다 차버려. 여기서 몇 개 띄우면 램이 거의 꽉 차버리겠지. SDD는 사실 저장한 게 거의 없으니까 그렇고, 이것도 뭐 와이파이는 그렇고, GPU도 지금 인텔 UHD라고 이제 원래 기본형으로 깔린 그것만 쓰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는 나도 깔았거든, 영상 편집 때문에. 근데 하나도 안 쓰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쓸 만큼 지금 영상에 로딩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리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거든. 근데 나도 사실 거기까지 지금 몰라. 어느 게 이게 필수인가? 이게 이렇게 수십 개가 왜 돌아가지? 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싹 끄겠지.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컴퓨터를 키면 자동 돌아가는 거. 그게 보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아는 거는 꺼도 되지. 아, 사용 안 한다고 내가 이건 했고, 스카이프 필요 확실히 아니까 이건 안 써도 된다 해서 내가 껐고, 다른 것들은 뭐 카카오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나, 뭐 이거는 보안이니까 놔두고 있고, 현대해상 뭐 이런 건 안 써도 되지. 이런 거 꺼놔야 부팅 시간이 줄어들어. 근데 이거를 이제 나도 모르는 건 그냥 놔두고 있고, 사용자는 뭐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세부적.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런 현황을 조금 이해하면 업무할 때 편해서, 나는 이제 알약이랑 네이버 백신 이거 쓰는데, 이거는 뭐 혹시 다 쓰고 있지 당연히. 뭐 무슨 클리닝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그 아까 찌꺼기들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고클리는 뭐 내가 뭐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한 것들 응. 그런 것도 조회가 돼서 어,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거는 그냥 삭제 버리게끔 어. 나오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무슨 업무 당장 세무 회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할 거고 이런 것도 조금 짧게나마 계속 목요일마다 나는 이제 콘텐츠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